집이라는 브랜딩. 집을 브랜딩한다는 것. 그것은 집을 이러저러한 콘셉트로 꾸민다는 것이 아니다. 다 덜어내고 집과 나의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각자에게 집이 가지는 의미는 다 다를 것이다. 집은 누군가에겐 그 자신이고 위로이고 쇼룸이고 동굴이고 즐거움이다. 사물이자 존재이고 물성의 형식이자 감정을 나누는 관계의 대상이다. 이 본질을 단어와 문장으로 끄집어내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내 집을 꾸미기 위해 유행하는 수많은 인테리어 샘플을 보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 이르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한다. 다양한 시도를 하며 내게 숨겨진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깊게 들어가면 중2 때부터 해온 나는 누구인가 하는 답도 없는 인생 질문에 허우적거리게 되지만 남몰래 채워온 나의 취향과 수집의 역사에서 시작하면 실마리가 쉽게 풀린다. 취향과 수집의 역사를 알기 위해선 일단 다 꺼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가 가진 이야기를 모두 듣는 것처럼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맥시멀리스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미니멀리스트이다. 일단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꺼내어 늘어놓고 살펴본다. 집에 실제로 늘어놓을 수도 있지만 눈대중 하든 실제로 메모지에 적든 엑셀 파일을 만들든 일단은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나는 책과 옷, 특히 겨울옷, 문구류, 조리도구, 그릇, 그리고 술이 많다. 이 카테고리엔 아예 자제력이라는 것이 없다. 반면에 가방이나 장신구, 화장품 등의 리스트는 대충 보기에도 한 줄로 끝난다. 이제 나의 수집 리스트는 굵직한 몇 품목으로 눈에 보이게 되었다. 이 리스트들의 맥락을 파악해보자.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보자. 한 품목이 여러 카테고리에 겹쳐도 된다. 나는 장식을 싫어하고 과시 성향이 있으며 나만의 진정성과 비밀이 중요한 사람이다. 솔직하게 핵심에 다다랐으면 이제 되도록 근사하게 포장을 해보자. 이름을 붙일 차례. 제품의 슬로건처럼 그럴듯하고 근사하게 붙여준다. 온기와 편안함, 세심함, 캐주얼함, 활기, 밝음 등등. 나 역시 근사한 것은 다 갖다 표현하고도 싶었지만 고민 끝에 다 빼고 더 큰 개념을 골랐다. 나는 영어로 볼드 앤 콰이어트라고 정했다. 어머, 꽤 폼이 난다. 이제 큰 프레임이 정해졌으니 거기에 맞춰 집을 꾸미면 된다. 가구를 사거나 배치를 달리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컨셉트와 키워드는 그 이후의 소비 생활에도 적용된다. 우선순위에 적용을 받는 것이다. 집의 브랜딩은 생활의 축을 만들고 거기에 습관과 태도가 지배받는다.
이제 이 키워드에 맞추어 정리와 정돈을 할 단계다. 긴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싸보거나 사정이 있어 작은 짐으로 웅크린 채 몇 개월을 보내본 사람은 알게 된다. 그럭저럭한 이 삶의 유지에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나 자연인이 되어 젊은 날을 그렇게 훌훌히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정신의 비빌 언덕은 남겨둬야 한다. 우선 담대하게 나에게 솔직하지 않은 책을 먼저 버렸다. 너덜너덜한 초판본 책을 사 모으거나 다 읽지도 않을 한 작가의 책 전집을 다 사면서 마니아가 된 듯 느끼던 가짜 뿌듯함을 버렸다.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정말 좋아하는 책 몇 권씩만 남겼다. 친구들이 저자이거나 옮긴이거나 선물 받은 책은 비빌 언덕으로 남겨두었다. 술도 여행지의 추억이 서렸거나 정말 취향에 맞는 위스키 몇 개를 빼고 다 나누어 주었다. 친구들이 좋아했다. 이제 슬슬 뿌듯함이 밀려온다. 옷과 그릇들은 과시의 영역으로 정했으므로 그냥 남겨두었다. 한 개도 버리지 않고 대신 컬러별로 기분 좋게 배열만 바꾸어 주었다. 이 영역에서는 담대히 스트레스를 외면했더니 정신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내가 구분한 대로 그리고 키워드에 따라 정리되고 정돈되었다. 브랜딩의 핵심을 잘 표현하는 말 중에 좋아하는 문구가 있다. 본질만 남기고 다 버리되 시적 요소는 남겨둘 것. 가수 레너드 코인이 쓴 책 와비사비에 나온 말이다. 아마도 일본의 미의식에 영향을 받은 작가의 경험을 통한 통찰일 텐데 나는 이 문구를 브랜딩 프로젝트에서도 자주 인용하여 설명한다. 당신의 집 속에서 시적 요소는 어떤 것인가? 나의 집에서 시적 요소는 공기의 뉘앙스를 바꿔주는 것이고 그것은 주로 향이다. 향과 오일과 초를 사는 데는 아끼지 않는다. 또한 욕실의 목욕용품에도 이 시적 요소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다. 우리에겐 자신만을 위한 시, 자신만의 명상의 재단이 필요하다. 이제 좋아하는 향이 가득한 집에서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의 집을 누린다. 여백의 하얀 벽에 식물 그림자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낀다. 해가 지면 초에 불을 붙이듯 집안에 스탠드를 하나씩 켠다. 강아지와 하루 2번의 산책을 하고 돌아와 강아지가 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책을 읽는다. 배가 고파지면 좋아하는 토마토 수프를 끓이기 위해 도마와 칼을 꺼낸다. 냉장고 안은 미리 정리해 놓았다. 냉장고 안이 또 반성과 도전 정신을 가다듬기에 최고의 태릉이다. 그렇게 공간 안에 재료를 칼로 써는 소리와 뭉근한 냄새가 피어오르면 문득 느낀다. 진공 상태와도 같은 둥근 원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집이란 무엇인가? 일본 영화에는 타타이마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온다. 문장의 청감과 의미를 다루는 내게 음성적으로도 참 편안하고 인상적인 4글자였다.
나 집에 왔어 라는 말, 잘 다녀왔어, 잘 도착했어의 의미를 가진 말. 나 집에 왔어 라는 문장 안에 우주의 미아가 되어 헤매다 귀환한 모험가의 기분이 들어있다. 먼지의 냄새와 고단한 소음과 헝클어진 기분이 신발을 벗으며 그 문장을 주문처럼 읊조리는 순간 날아갔다. 그것은 착륙의 주문이었다. 집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과 같다. 나는 아기자기하게 집을 잘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저 집을 깔끔하게 정돈해 놓고 여백을 많이 둘 뿐이다. 채우기에는 소질이 없는데 비우기에는 자신이 있다. 한때 유행처럼 다른 사람들 집에 놓여있는 가구들을 따라 사기도 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샀지만 이리저리 배치만 바꾸다 결국 그것들이 내게 마음의 짐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쿠션도 남의 집에서 본 알록달록한 것이 예뻐 보여 비슷한 것을 여러 개 들여놓았다가 실패했다. 취향과 안목 없이는 흉내를 내도 촌스럽게 튀어 보인다. 집을 보며 나는 내가 되고 싶던 어른이 되었나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죽을 때까지 취향은 자꾸 변할 것이고 나는 기꺼이 무엇에건 휘둘리고 영향을 받을 것이며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되고자 한 어른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지금처럼 흐물한 어른의 형태로 그저 매 순간의 내 기분을 살펴가면서 타협하고 해석하고 좋게 넘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집도 단호하게 어떤 취향으로 꾸민다거나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를 항상 망설이게 된다. 이런 느슨한 집에서 하염없이 연약한 어른이 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하루를 달래가면서 솔직하게 휘둘리면서 그저 오늘치 평온함에 만족하면서 자신을 파악해 취향과 역사에 집중해보고 현재의 스스로를 가장 기분 좋은 상태로 놓아두는 것, 집이 지금 이 순간의 형태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나는 내 기분이 가장 소중히 살펴지는 이 공간을 정말로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동안 내가 원하던 집을 꿈꿀 때 그림 형제의 브레멘 음악대 이야기를 자주 떠올렸다. 브레멘 음악대는 당나귀, 닭, 개, 고양이가 각자 고통받던 집에서 나와 브레멘이라는 도시를 향해 함께 가는 이야기다. 우여곡절 끝에 정작 가려던 그곳에 도착도 못하고 목표했던 음악대의 일원이 되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도중에 함께 무찌른 도둑의 집에 정착하고 만족하며 잘 살아간다.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잘 살았는가? 그것은 브레멘에 가려는 이유를 그들이 획득했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뚜벅뚜벅 걸어가 브레멘에 가는 것. 가서 음악대원이 되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질문을 던져보니 그들의 꿈은
그저 어디서건 다치지 않고 안심하며 평온한 삶을 지속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목표만 먼저 설정하면 본질을 놓치기 쉽지만 본질을 먼저 생각하면 생각을 전환하기가 쉽다. 나에게 브레멘은 잡지에서 보는 남양의 크고 아름다운 초록이 가득한 집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곳에 가지 않고도 만족하는 법을 안다. 스스로에게 집이 가진 의미를 물어 가장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다면 꼭 크고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게 꾸민 집이 아니어도 매 순간을 온전한 만족으로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와 현재를 매만지며 폼나는 이름도 붙여주고 또 외면할 것은 적당히 외면하면서 한 구석 나만의 시를 즐기는 생활. 나에게 집은 그렇게 나와 사이좋게 타협한 행복의 이름이다. 집이란 무엇인가?